자, 일단 이제 오늘 조금 아쉬웠던 적중, 일단 더 많은 적중 오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인터밀란이나 아스날 오바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죠. 그랬던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오늘 경기는 더 깔끔한 적중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산프이로와 요코마리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산프이로 같은 경우는 일단 아침 2를 뜨고 있죠. 아침 2를 뜨고 있는데 아침 2에서 일단 탭샤 남딩, 일단 베트남 팀 상대로 어떻게 보면 또 홈 경기에서 4대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1차전도 3대0으로 또 대승을 거뒀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2차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주력 멤버들을 빼고도 일단 운영을 했었는데 산프이로는 상당히 또 깔끔한 승리로 4대0의 대승을 또 거둬냈고 주력 멤버들의 체력 안배를 또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또 일단 요코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아침 1을 뛰고 있죠. 아침 1을 뛰고 있는데 일단 16강 진출이 확정이 된 가운데에서 일단 상하이 하이강 원정을 갔었습니다. 자, 그 경기 때 일단 의외의 운영을 보여줬어요. 일단 왜냐면은 16강 확정이 됐기 때문에 주전 멤버들을 굳이 가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로페즈 포함해서 일단 대부분의 주전 멤버들을 가용하고 2대0으로 이겨버렸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홀랜드 감독이 약간 팀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주중 일정에 굳이 주전들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근데 일단 어쨌든 그 경기는 어떻게 보면 요코마리가 역배를 받았었는데 요코마리 역배로도 좀 빠지고 있었고, 일단 우린 또 오바를 노렸었는데 상하이 하이강이 전혀 분발을 못했죠. 그 가운데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조금의 아쉬움이 남았었는데요. 일단 주전 멤버들 전부 다 가용을 했어요. 대부분의 주전 멤버들을 가용하고 2대0의 승리를 거뒀지만은 주중 경기 여파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산프이로, 일단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에 일단 무엇보다 조금 성적이 좋았던 게 무엇보다 일단 이제 요코마리에서 수혈이 됐던 마르코스 주니어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요코마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경기력이 초반엔 좋다가 중반에 조금 하락을 했죠. 일단 중반에 어떻게 보면 또 마르코스 주니어가 산프이로로 이적을 하면서 마코주가 일단 약간은 최근 일단 역시 지난 시즌 막판에 조금 흐름이 조금 끊겼지만은 전반적으로 마코주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산프이로가 반등을 했던 지표들이 있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도 있어. 그때부터 산프이로가 체급이 올라왔던 그런 내용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산프이로가 지난 시즌 준우승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역시 미드필더가 상당히 또 중요하죠. 일단 중원에서의 경쟁력들이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단 또 축구의 일단 득점력의 방향성들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 일단 무엇보다 일단 산프이로는 일단 또 이와타에서 상당히 일단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저메인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 역시 산프이로가 일단 무기를 하나 더 장착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일단 지난 이제 마치다와 했던 매치에서도 1대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2대1로 또 일단 역시 역전 승리를 거둬갈 정도로 일단 최근의 산프이로의 경기력, 득점력은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우승권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비스엘 고베가 약간 슬로우 스타터야. 슬로우 스타터의 기질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약간 이제 산프이로가 올 시즌 무엇보다 일단 공격력, 아슬란이랑 무츠키, 저메인, 거기다 일단 카와베까지도 일단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 시즌에 대권 후보의 강력한 우승 제일 근접한 팀은 또 산프이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우라와도 일단 가능성이 조금 있고 가시마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산프이로가 최근의 초반 분위기, 지난 시즌 그대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6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로페즈를 지난 리가타전에도 썼고 상하이 하이간전에서도 또 가용을 했던 요코마리가 무엇보다 일단 역시 체력적인 부담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일단 지난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일단 역시 산프이로가 홈에서는 6대2로 대승을 거뒀고요. 반면 또 일단 요코마리 원정에서는 3대2로 약간의 조금 패배를 당했던 모습들을 보여줬던 만큼 이 경기는 기준점이 3.5지만은 역시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3.5 기준점에 오바도 좋아 보여요. 일단 1.97 배당이지만은 일단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상당히 또 일단 괜찮은 경기로 늘 맞대결이 난타전을 자주 또 연출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배당값을 할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공격진들이 더 좋아졌어요.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셔서 산프이로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욕심나시면 여러분들의 선택상으로 핸디는 선택을 잘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산프이로와
요코마리의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경기, 일단 요코마리는 주중 경기 여파도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전과 일단 울산 현대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울산 현대가 지난주 일단 경기 운영을 조금 이상하게 했죠. 아시다시피 주력 멤버들을 일단 가용을 하지 않았어, 그치? 루빅손이나 요런 자원들을 꺼냈어야 되는데 1차전에 일단 이청용을 내세우면서 일단 그 가운데 안양전에서의 1대0의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후반전에 약간 교체하고 있다 경기를 조금 끌고 갔을 때는 그때는 또 경기력이 괜찮았죠. 일단 계속해서 일단 조금 득점력에서의 기복들, 일단 몰아치긴 몰아쳤지만은 역시 역습에서 조금 취약했던 내용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고요.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지금 현재 조현우 골키퍼도 오늘 경기 또 출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가운데 여러 가지 약간 조금 부상 이슈로 일단 오늘도 약간 조금 결장을 한다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일단 원정 매치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했어요. 일단 아시다시피 홈 성적은 극강이었는데 원정에서는 7승 6무 6패로 다소간의 조금 부진들을 보여줬고, 자, 그 가운데 일단 이제 주민규가 아시다시피 대전에 또 장착이 돼버렸습니다. 대전이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에 경기력이 그렇지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주민규도 주민규이지만은 작년에 무엇보다 일단 이제 대전의 폼이 올라오기 시작한 시기가 있습니다. 일단 황선홍이 중간에 일단 역시 팀을 맡으면서 약간 조금 이제 대전이 아직까지 조금 자기 입맛에 맞는 황선홍의 입맛에 맞는 선수 구성들이 조금 안 됐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약간 조금 여러 가지 조금 불협화음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대전은 지난 시즌에 아시다시피 일단 여러 가지 조금 후반부에 경기력들이 상승세를 조금 보여줬던 이유는 일단 물갈이가 일정 수준 들어갔다는 점이야. 그 부분에서 일단 경기력을 조금 끌어올렸고, 일단 최근에 일단 이순민, 임덕근, 거기서 또, 일단 최근에, 마사의 활약까지도 상당히 일단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마사가 합류하고 나서는 무엇보다 임팩트 있는 경기를 또 끌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이제 마사와 주민규, 요 투톱 조합의 임팩트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 이제, 포항이 물론 이제 조금 아침을 앞두고 있었고 일단 그 가운데 역시 포항이 최근에 일단 조금 경기력이 떨어져 있긴 했지만은 홈 경기는 포항이 극강이었단 말이에요. 그 경기마저도 어떻게 보면 일단 포항 상대로 3등의 승리로 일단 반등하는 기세들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올 시즌 저는 약간 대전의 기세가 시즌 초반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울산도 일단 오랫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전북에 이어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역시 약간 1위 자리를 조금 고수를 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이제 지난 시즌 홍명보 감독의 이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금 팀 내 불협화음들이 또 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 뎁스는 아직까지도 조금 지키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대전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택도 버티고 있고 부상자도 지금 켈빈 빼고는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경기는 대전의 일단 상승세의 기류가 또 이어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일단 이 경기 2.65 역배, 2.65 역배도 충분히 또 가능한 경기도 조금 볼 수 있는 경기고요. 울산은 김판공 감독 체제에서는 올 시즌 약간 조금 하락세를 제대로 보여줄 여지가 있다. 아시다시피 일단 무엇보다 이제 전북현대 같은 경우도 감독 교체 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락세를 조금 보여줬죠. 김상식 감독도 있었을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부진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판군이 형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국내 축구에서는 그렇게 임팩트를 못 줬던 자원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판군이 형은 국내 리그의 감독으로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점 아시겠죠? 그 부분에서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역시 대전 사이드 역배 플랜, 그리고 일단 이 경기는 2.5 기준에 오버도 일단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일단 역시 약간 한 차례 언더, 한 차례 또 오버가 났던 경기였었는데요. 일단 역시 대전에 또 일단 공격력이 올 시즌 무엇보다 돋보이는 시즌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일단 2.5바도 공략 포인트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전 역배 플랜 오바 이렇게 한번 잘 골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화재와 일단 KB손보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현대캐피탈을 껴꺼냈던, 최근에 일단 현대캐피탈이 상당히 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그거 연승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렸던 팀이 역시 KB손보였죠. KB손보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그 가운데 일단 최근에 연승을 꾸준하게 달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일단 KB 손보가 상당히 또 안정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보다 일단 역시 비에나, 야쿱, 거기다 또 국내 자원들의 활약까지도 상당히 일단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올 시즌 이제 세터 면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배구는 아시다시피 세터 노름이란 말이야. 세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지션이고요. 올 시즌 대한항공의 몰락도 어떻게 보면 한 선수의 부상 이슈와 일단 역시 조금 컨디션 저하, 그리고 일단 역시 부진들, 이런 부분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역시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유강우를 계속해서 가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역시 하락세를 보였고, 현대캐피탈도 아시다시피 이명관이나 이현승 이런 체제로 조금 이어왔다가 어떻게 보면 황승빈이 또 합류를 하면서 현대캐피탈의 경기력이 올라왔어. 물론 레오의 합류도 있었지만은 현대캐피탈의 일단 제일 안정적인 패턴들은 황승빈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올 시즌 KB가 시즌 초반은 개판이었어요. 개판이었다가 계속해서 일단 연패, 작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연패를 달리고 있다가 황태기가 11월 달에 제대를 하고 나서는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황태기가 그전에도 비에나는 있었단 말이야. 비에나가 있었음에도 KB 손보는 계속 바닥을 찍었다. 그랬던 내용이 있었는데 황태기가 합류하고 나서는 비에나나 국내 자원들의 활약도 살아났고요. 그 가운데 일단 모하메드까지 합류를 하면서 무엇보다 일단 쌍포의 컨디션들이 또 올라와 있다 보니까 황태기 입장에서도 볼을 더 뽑아주기가 쉬워진 거야. 그런 가운데에서 일단 역시 공격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블로킹의 강세도 조금 올라와 있는 패턴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황태기는 또 무엇보다 일단 조금 강점인 부분들이 토스 성공률도 좋은데요. 이 친구는 서브도 좋아. 서브도 상당히 또 좋은 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B 손보에서는 황태기 합류하고 나서는 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삼성화재는 또 다르죠. 삼성화재를 지금 현재 일단 파즐리와 어떻게 보면 일단 막심의 공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병이 2명이지만 하지만은 반쪽짜리 용병이에요. 반쪽짜리 용병으로 일단 막심을 또 가용할 때는 또 파즐리가 또 죽고, 파즐리를 또 가용할 때는 또 막심이 죽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자 따로 이렇게 약간 가용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일단 세터 면에서도 지금 노재욱이나 어떻게 보면 또 이호곤 세터, 누구를 일단 주축으로 끌고 갈지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세터 둘이에서의 일단 조금 이렇게 조금 퍼포먼스를 둘 다 어지중간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KB 손보가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KB 손보 사이드로 1.38배당 배당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역시 일반선은 조금 무난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그 가운데 일단 핸디값이 조금 관건이죠. 핸디값이 조금 관건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무엇보다 최근에 일단 삼성과의 매치에서는 일단 또 최근에 가장 또 많이 나왔던 데이터가 역시 3대1의 데이터였습니다.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어떻게 보면 약간 삼성화재가 원래 KB가 일단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을 때 그때 당시에 3대1로 한 차례 승리를 거뒀어요. 한 차례 승리를 거뒀지만은 그 이후로 일단 또 나머지 경기들은 전부 다 일단 3대1로 다 패를 당했어. 그랬던 내용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이제 한 세트 정도는 그래도 일단 비벼낼 수 있는 경기력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역시 풀세트까지의 접전을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저는 무엇보다 일단 역시 KB 손보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살짝 두셔도 될 것 같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보시고,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은 한 6대4 정도, 6대4 정도로 KB마이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185.5 기준점인데요.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조금 기준점이 제일 많이 났던 점수가 188점이긴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데요. 일단 이제 삼성도 일단 최근에 경기력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아직까지 경기력대 기복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역시 약간 막심에 합류하고 나서 조금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기준점이 조금 높아도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것도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일단 역시 KB손보 일반승이겠죠. 일반승이겠지만은 뭐 핸디값이나 오버사이드로는 추천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으로 한번 또 품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웨스턴 유나이티드와 일단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양 팀들, 무엇보다 일단 요 경기는 또 일단 이브스키 더비죠. 이브스키가 일단 역시 애들레이드에 있다가 또 일단 웨스턴 유나이티드로 또 이적을 해서 일단 경기를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브스키 더비도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다. 일단 이제 웨스턴 유나이티드, 최근에 일단 역시 상승세를 쭉 타다가 일단 오클랜드 상대로 한 차례 패배를 당했어요. 근데 일단 오클전에서는 워낙 또 오클이 또 수비 밸런스가 좋고 어제도 일단 오클의 파괴력을 또 보셨을 거야, 그지? 그럴 정도로 오클랜드가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굳이 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이제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는 구딘이 또 일단 역시 장착이 되면서 올 시즌 상대 일단 좋은 파급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약간 이제 오늘 경기는 약간 대표팀 차출 여파가 조금 있긴 해요. 7멤버 중에서 약간 8명의 결장자들이 조금 발생하긴 했는데 거의 일단 U20 대회나 요런 데 약간 차출이 됐어. 일단 애들레이드도 상대 또 젊은 팀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결장 이슈도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지표적으로 봤을 때요.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유달리 올 시즌 원정 대비해서 홈 성적이 안 좋아. 홈 성적이 올 시즌 2승 3무 3패인데 오히려 원정 성적은 5승 2무 2패예요. 그럴 정도로 일단 올 시즌 홈에서의 기복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애들레이드가 일부 자원들이 빠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기본 골격들이 또 일단 조금 장착은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경기가 애들레이드의 역배는 이유가 있다. 요래 좀 보고 있는 경기지만은 오히려 조금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홈 경기에서 유달리 실점이 조금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애들레이드 역배 사이드 오늘 결장자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역배 사이드의 추천 포인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레이드는 일단 무엇보다 올 시즌 원정에서 6승 1패야. 6승 1패로 오히려 원정 강세를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전 매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레이드 홈에서 2대1로 애들레이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랬던 여파, 오늘 약간 차출의 여파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이 경기는 웨스턴 유나이티드의 홈 성적, 홈에서의 실점이 너무 많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시고 역배나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경기는 3.5 기준점이 잡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난타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이제 득점 루트에서의 상대 또 다양한 패턴들을 보여주는 양 팀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창과 창의 맞대결이야. 아시겠지? 이런 경기들이 간혹 가다가 언더가 나긴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는 역시 약간 조금 공격 패턴을 지표적으로 템포를 봤을 때는 역시 오버라의 흐름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3.5와 함께 애들레이드 역배, 프랜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도로공사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지난번에 일단 페퍼가 한번 사고를 쳤죠. 대전 정관장 상대로 어떻게 보면 블로킹으로 압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솔직히 그 경기를 일단 정관장이 못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관장이 어떻게 보면 그 경기 때는 이제 범실이 또 너무 많은 팀이다. 페퍼 2.5 프렌을 우리가 또 추천 포인트로 가져갔단 말이야. 그랬던 내용이 있지만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일단 정관장 너무했어. 우리가 그때 일단 4.9배가 당첨이 되긴 됐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걸 먹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왜냐면 주력을 들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일단 요때 3프이로 마엔 하나은행, 오바, 또 일단 KB손보스, 역시 약간 페퍼프렌, 이렇게 4.9배가 당첨이 됐었고, 울산 경기는 취소가 돼서 적특이 됐었죠. 그랬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 경기는 정관장 혼자 자멸했던 경기였습니다. 자멸했던 경기였고, 일단 페퍼의 경기력을 너무 고무적으로 조금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무엇보다 근데 일단, 페퍼가 그래도 약간 이제 도로전에서의 경쟁력들은 조금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로공사는 지금 페퍼가 제일 불안한 패턴들이 뭐냐면은 서브 리시브가 안 되거든요. 서브 리시브가 일단 리그 내에서 바닥을 찍고 있을 정도로 시즌 내내 이 부분이 조금 약점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단 이제 그 서브가 강한 팀들 상대로는 일방적으로 몰리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이제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리시브 꼴찌는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페퍼예요. 페퍼인데 도로공사가 예년만큼 서브가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은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 일단 리시브 지금 꼴찌 팀은 역시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자, 일단 도로가 일단 서브가 강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도로가 아시다시피 수비는 좋아. 수비는 좋은데 일단 공격 리듬감에서도 올 시즌 약간 공격에서도 약간 조금 도로공사가 5위를 달릴 정도로 약간 뜨뜨미지근한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페퍼가 일단 도로전만큼은 일정 수준 또 비비는 경기력들을 좀 보여줬단 말이야.
일단 그렇긴 하지만 역시 페퍼도 아시다시피 블로킹에서는 또 도로한테 밀렸어요. 이랬던 부분들이 각자 파트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그래도 일단 역시 수비력이나 여러 가지 조금 지표들을 봤을 때는 역시 도로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한 세트는 그래도 딸 것 같아요. 한 세트 정도는 페퍼가 그래도 안고 갈 여지가 또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일단 역시 저도 일단 요 경기 스코어가 어떻게 보면 스코어로 조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3대1 정도, 3대1 정도,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역시 네 번의 맞대결에서 2승 2패를 나눠 가졌었는데, 최근에 일단 도로가 스윕을 한번 보여줬고, 일단 또 풀세트를 또 2번을 갔었고, 또 일단 시즌 초반에는 일단 도로공사가 김다은 세터가 재정비가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윤정을 왜 안 쓰고 김다은을 계속 쓸까? 이랬던 시기가 있었지. 그때 이제 페퍼가 일단 이제 3대0으로 한번 도로를 찍어 눌렀어요. 그때 시즌 초반에 도로는 완전 바닥을 찍었었지. 그렇기 때문에 페퍼가 승리를 거뒀던 내용이었고, 일단 최근에 흐름은 달라졌다. 이제 도로 사이드로는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3대1의 스코어는 단 한 차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던 내용이지만은, 일단 요 경기는 3대1의 스코어가 예상이 된다. 그 가운데 역시 도로 마인과 함께 179.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페퍼도 도로전에서 비빌 수 있는 카드는 리시브 불안이 조금 감소가 됐다는 점, 그 부분에서 비볐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도로 사이드,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십시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전북 현대와 일단 광주 FC의 경기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무엇보다 일단 요 경기는 전북의 경기력을 상당히 일단 좋게 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전북 같은 경우는 일단 주중에 조금 실망을 시켰어. 우리가 일단 전북 마인만 또 들어왔더라면은 솔직히 2박스 들고 가는 거였죠. 일단 주중에. 근데 포트한테 어떻게 보면 티아고 쓰고 권창훈 쓰고 일단 어떻게 보면 멤버 구성을 조금 괜찮게 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대0의 승리밖에 못 거뒀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아시다시피 감독 교체 후에 제대로 지금 탄력을 받고 있어요. 일단 무엇보다 예전에 또 최강희 시절 때 어떻게 보면 전북에 있던 우리가 또 향수를 조금 느끼게 만들 정도로 포획 감독 체제에서는 일단 공격력이 살아났어. 원래 전북은 아시다시피 닭공축구야. 닭공축구. 예전부터 안아주는 닭공놀을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역시 포획 감독이 약간 조금 이끌어내는 향수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요. 자, 그 가운데 역시 약간 쿰파뇨나 나름의 또 김영빈 또 요런 송범근 골키퍼 요런 영입도 상당히 또 괜찮았던 영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 빼고는 부상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최근 일단 포획 감독 체제에서의 반등 완전 180도 예전의 닭공축구의 전북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면에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력 누수가 좀 있죠. 일단 역시 나름 또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이종효 감독이 또 의리를 지키면서 광주를 또 한번 또 맡게 되면서 조금 그런 내용들을 보여줬었는데 허율도 일단 팀을 떠났고 허율도 울산으로 떠나버렸고 여러 가지 약간 이제 전력 누수들이 조금 이어졌던 내용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일단 오프 시즌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게 조금 이탈했던 자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아직 조금 갖춰지지 못했어요. 일단 이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자, 일단 이제 전북현대 올 시즌 또 일단 무엇보다 이승우의 활약도 상당히 또 일단 기대치가 있고요. 전반적인 공격 리듬감에서는 전북이 또 앞서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일단 광주 지난 시즌에도 일단 원정 성적이 5승 2무 11패였어. 원정에서는 정말 부진했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일단 올 시즌 제대로 된 선수 구성도 아직까지 조금 짜여져 있지 못하고 전력 이탈도 있는 데다가 부상자들까지도 지금 현재 많이 또 이탈해 있는 상태입니다. 7멤버 8명이 지금 빠진 가운데에서 경기를 풀어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전북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저는 전북현대 강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북 사이드. 핸디는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보세요.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상 2.5 기준점의 오바도 긍정적. 역시 닭공룰로 돌아온 전북의 퍼포먼스 기대치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버와 함께 전북 사이드로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경기가 전북과 광주의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올 시즌 광주는 솔직히 조금 말해가지고
조금 강등권 근처에서 조금 왔다 할까 하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 너무 이탈이 많았어. 그게 조금 아쉬워.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강원FC와 일단 포항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강원도 일단 아쉬운 이탈들이 좀 있었죠.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윤정환 감독이 지난 시즌 또 부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원을 또 2위까지 끌어올렸어. 원래 또 처음에 왔을 때는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 강원의 공격력을 살릴 수 있을까가 관건이었단 말이야. 왜냐면은 상한도 시절 때 수비 축구를 보여줬던 감독이 과연 또 일단 이제 조금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강원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무엇보다 양민영이가 또 미친 활약들을 보여줬었고, 아시다시피 일단 다양한 포지션에서 득점들이 상당히 또 잘 뽑혔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상원이 또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양민혁도 아시다시피 또 지금 퀸즈파크로 지금 또 이적을 해 있는 상태고, 자, 그 가운데 일단 윤정환 감독도 어떻게 보면 인천으로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조금 작년 대비해서의 전력은 아니야.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조금의 아쉬움들이 있겠지. 일단 이제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주제나 이런 자원들 일단 주포로서 상대 또 일단 팀을 조금 이끌어가야 되는데, 강원은 작년 대비해서 올 시즌 무엇보다 분위기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강원FC 입장에서는 올 시즌 좋은 지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대구 원정에서 또 일단 2대1에 또 아쉬운 극장골을 먹고 역시 또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조금 안 좋아 보여요. 반면인데 포항은 더 안 좋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포항은 개막전에서 아시다시피 대전한테 홈 극강이었거든. 대전전에 또 패배가 없었단 말이에요, 홈에서. 근데 일단 포항은 홈에서 일단 3대0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조르더와의 또 일단 원정 경기에서 역시 5대2로 패배를 당했어요. 5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역시 약간 수비진들의 급격한 불안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역시 상당히 또 문제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공식 3경기 동안 어떻게 보면 공식 원정 3경기 동안 공식 경기 3연패를 좀 당하고 있긴 한데요. 3경기 동안 실점이 어떻게 보면 12실점이야. 그럴 정도로 일단 역시 작년으로 일단 포항이 역시 요랬던 시즌이 있긴 해요. 아시다시피 시즌 중반에 한 차례 폼이 좋았다가 급격하게 일단 한 달 정도를 말아먹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역시 포항 지금 현재로 일단 수비진들의 퍼포먼스가 지금 무엇보다 무너져 있습니다. 일단 저는 요 경기는 일단 강원도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무엇보다 일단 포항이 올 시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작년의 골격들, 지난 시즌 6위의 퍼포먼스를 조금 이어갈 수 있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경기다. 결론적으로 일단 역시 저는 일단 포항 원정 경기는 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단 작년 포함해서 그 원정 성적 5경기 동안 1무 4패야. 1무 4패 동안 11실점이야. 이런 부분도 조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가운데 일단 강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일단 홈발의 기대치는 조금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요 경기는 강원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요 경기도 포항의 무시무시한 실점률들을 고려한다면은 역시 오버로도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또 강원은 또 아시다시피 요 개막전 경기들은 또 잘 풀어내는 패턴들이 좀 있거든. 홈 개막전, 오늘이 또 개막전이라는 점도 일단 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일단 주요 버프로 조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요 포커스로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포항은 또 주중 경기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오늘은 강원 사이드와 함께 역시 2.5방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해외 축구는 앞쪽이 조금 이변이었죠. 앞쪽이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또 일단 이제 보움이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고질적인 약점을 보여줬거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볼프스부르크를 조금 좋게 봤던 부분도 조금 아쉬웠고, 일단 나머지 또 아스날이 또 오버를 조금 내지 못했던 부분들, 아스날 승은 조금 패스를 했단 말이야. 오버로 접근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 인터밀란이 마인을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5.2배를 들고 가지만은 더 먹었어야 됐어요, 솔직히. 맞죠? 한 2박스 더 먹고 갔었어야 조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아쉬움은 조금 남았다. 하지만 일단 오늘 주간은 더 깔끔한 적중으로 해외 축구까지 또 배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 추천이 너무 적네요. 140분, 15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추천 일단 1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100개 채워주시면 표공개를 생방송 주게는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일단 실버 회원이나 VIP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또 일단 분석표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네, 그렇죠. 어제 경기 배 터졌죠. 어제 경기는 우리가 또 싹쓸이 올킬을 한번 했죠. 오늘 경기 그런 퍼포먼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주간부터 깔끔적중 더 들어가 보도록 하면서
일단 오늘 경기 자신있게 한번 발라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일단 조쪽쪽 노려보겠습니다. 가보자고요. 가자.